어머니, 이제 저도 가정이 생겼잖아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28해를 키워온 아들이 이제는 남의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결혼 후 우리 집 식탁엔 한 사람의 자리가 비었습니다. 주말마다 울리던 초인종 소리도 멈췄죠. 혹시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오늘은 한 어머니의 고백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아들을 보내고 며느리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마침내 내려놓음을 배운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공감되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햇살이 주방 창문으로 들어옵니다. 커피 내리는 소리, 냄비에서 김이 올라오는 소리, 모든 게 똑같은데 뭔가가 달라졌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예전엔 이맘때면 아들이 방문을 벌컥 열고 나왔죠. 부스스한 머리로 엄마 배고파요 하던 그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집엔 저 혼자입니다. 아들이 결혼한 지 벌써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울면서도 웃었습니다. 기쁜 마음 반, 서운한 마음 반이었죠. 이제 우리 아들도 어른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이제 정말 내 곁을 떠나는구나. 결혼 초엔 괜찮았습니다. 아들이 며느리 손을 잡고 주말마다 놀러 왔거든요. 엄마 반찬 좀 싸주세요 하며 환하게 웃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저는 냉장고 가득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또 올까 싶어서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이제는 명절에만 얼굴을 보게 됐습니다. 전화를 걸면 목소리가 바빠 보였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오늘은 좀 바빠서요. 다음에 전화 드릴게요. 그 말을 듣고 전화를 끊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며느리가 날 싫어하나? 우리 아들 혹시 나한테 부담 느끼는 건 아닐까? 밤마다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창밖으론 젊은 부부들이 장을 보러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그들을 보며 저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괜히 바람이 차서 그런 척하면서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예전엔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이 가득했는데 이젠 제 혼자 먹을 만큼만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혼자 밥을 먹을 때면 맞은편 빈 의자가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언젠간 오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거실 시계를 보니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외로운 거구나. 아들이 행복하길 바라면서도 동시에 내 곁에 있길 바라는 이기적인 마음. 그 두 가지 감정이 제 안에서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마음이 결국 아들과 저 사이를 더 멀게 만들고 있다는 걸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계절은 바뀌었지만 우리 집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저는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지금 좀 바빠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아,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나한테 전화 받는 게 그렇게 귀찮은 걸까? 속상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요즘 잘 지내지? 답장은 늦게 왔습니다. 네, 잘 지내요. 엄마도 건강하세요.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뒤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예전엔 엄마 오늘 뭐 먹었어요? 하며 안부를 물어주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형식적인 인사만 남긴 채 사라졌습니다. 그 한 줄 문자를 보며 수없이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결혼 초 명절 때였습니다. 저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며느리가 처음 오는 명절이었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엌에서 보냈습니다. 전, 나물, 찌개, 잡채까지 가득 차린 상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조금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명절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하지만 그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조금 굳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참 다른 애 정도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돌이켜보니 제 그 표정이 며느리에게 부담을 줬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더 조심스러워졌고 저 또한 어색해졌습니다. 좋게 지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 어느 날 친구와 통화를 하다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야, 이제 아들보다 며느리가 먼저야. 그게 요즘 세상이야.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내가 낳고 키운 아들인데 이제는 며느리가 더 중요하다니 왠지 제 자리를 빼앗긴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말이 진실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아들은 이제 남편이고 한 가정의 중심이 되었으니까요. 머리로는 이해가 됐지만 마음은 따라가질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식탁에 앉으면 빈 의자 2개가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하나는 남편 자리,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들 자리. 남편은 몇 해 전 떠났고 이제 아들마저 제 곁을 떠났습니다.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SNS를 보다가 며느리의 계정을 발견했습니다. 아들과 여행을 간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두 사람의 얼굴을 보며 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먹먹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외로운 걸까? 행복하게 사는 아들을 보면서도 왜 이렇게 허전한 걸까? 그날 밤 거실 불을 끄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외로운 이유는 아들이 멀리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여전히 그 아이를 내 아들로만 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요. 그 아이는 이제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가족이 되어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저는 아직도 그를 어린 시절의 모습으로만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흐렸습니다. 점심 무렵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아들.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엄마, 오늘 잠깐 들러도 돼요? 그 한마디에 마음이 환해졌습니다. 그럼 오지, 왜 이제야? 목소리가 들뜬 게 스스로도 느껴졌습니다. 얼른 시장에 가서 고등어를 샀습니다.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생선이었죠. 집에 돌아와 된장찌개를 끓이고 미역 무침, 잡채, 김치전까지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부엌이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도 함께였죠. 어서 와, 들어오렴. 식탁에 앉은 아들은 밥을 먹으며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요즘 좀 힘들어요. 순간 제가 뭘 잘못했나 싶었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아들은 잠시 고개를 숙이더니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싫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요즘은 우리 둘이 조금 편하게 살고 싶어요. 결혼 초라 그런가? 아직 맞춰가는 중이라서요. 그 말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내가 뭐 부담 줬니? 아들은 곧장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엄마는 늘 잘해주시잖아요. 근데 가끔은 엄마 마음이 느껴질 때 제가 죄송해져요. 그래서 자주 못 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며느리도 조용히 말을 보탰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해야 하는데 괜히 오면 긴장하게 돼서요. 그래서 저희가 더 조심스러웠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피한 게 아니라 제가 며느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좋은 뜻으로 한 말,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 누군가에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렇게 셋이서 한동안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고등어는 조금 식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밥을 다 먹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더 자주 올게요. 근데 그 대신 우리도 엄마 걱정 덜 시키게 조금씩 우리 방식대로 살아볼게요. 그 말이 참 어른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어요. 나는 여전히 아들을 내 품 안의 아이로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 아이는 누군가의 남편이었고 자신만의 가정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문이 닫히고 집에 혼자 남았을 때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켠이 편안해졌죠. 그래, 이게 성장이라는 거구나. 나는 이제 조금 멀리서 바라봐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눈물이 살짝 고이면서도 입가엔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냉장고에 반찬을 차곡차곡 담아두었습니다. 예전처럼 혹시 올까 기대하며 만든 게 아니라 다음에 오면 나눠줘야지 하는 마음으로요. 그리고 거실 한쪽에 아들과 며느리 사진을 놓았습니다. 두 사람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전화를 걸기보다는 가끔 안부만 묻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요즘 잘 지내지?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그 한 줄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나의 사랑은 조금 더 조용하고 조금 더 깊은 모양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이상합니다. 붙잡을수록 멀어지고 놓아줄수록 가까워지는 게 사랑이더군요. 그날 아들과 며느리가 다녀간 후 저는 그동안의 제 마음을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아들이 제 곁을 떠난 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세상으로 걸어 들어간 것뿐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언제 오니?
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잘 지내지? 언제든 편할 때 와. 이 한마디만 남겼죠. 신기하게도 그 말을 하고 나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며느리에게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항상 고마워. 우리 아들 잘 부탁해. 그 짧은 문장에 제가 전하지 못했던 모든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더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 문장을 읽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 며느리라는 이름 뒤에 경계심과 거리감만 두고 있었는데 그 아이도 저처럼 노력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어린 아들이 장난치던 사진, 가족 나들이 가던 사진들. 그 모든 순간들이 따뜻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그 시절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매일 함께 있었기에 그 존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이제야 압니다. 사랑은 함께 있을 때보다 멀리 있을 때 더 선명해진다는 거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예전처럼 텅 빈 부엌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젠 그 공간이 외롭지 않습니다. 그저 고요할 뿐이죠.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저의 하루를 천천히 살아갑니다. 장 보러 나가면 가끔 아들이 좋아하던 간식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미소 지으며 생각하죠. 다음에 올 때 먹이자. 예전 같으면 언제 올지도 모르는 아이를 기다리며 섭섭함이 쌓였겠지만 이젠 그냥 마음이 따뜻합니다. 기다림이 고통이 아니라 사랑의 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어요. 며느리 생일이 다가왔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작은 선물을 보냈습니다. 이거 그냥 마음이야.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 며느리는 깜짝 놀라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그 목소리를 듣는데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이게 가족이지. 누군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서로의 자리를 인정하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의 모습이겠죠. 이제는 아들이 자주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전화 한 통, 메시지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그 안에 담긴 진심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제가 품어야 할 건 아들이 아니라 그의 행복이었습니다. 그걸 깨닫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렸네요. 저녁 무렵 창문 밖으로 석양이 물듭니다. 그 붉은 빛 속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되었구나. 아들만이 아니라 저 자신도요. 사랑은 끝이 아니라 모양을 바꾸며 이어지는 거였습니다. 이제 저는 아들을 품지 않아도 그의 웃음소리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드는 오후 작은 찻잔에서 김이 올라옵니다. 그 속을 바라보며 저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기다림이 전부였던 시간들. 이젠 그 기다림 속에서도 평화를 찾게 되었어요. 그날처럼 아들과 며느리가 오지 않아도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그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마음이 따뜻해지거든요. 며칠 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에 시간 돼요? 저희가 모시고 싶은 데가 있어서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무슨 일이지? 걱정부터 했겠지만 이젠 그저 설레었어요. 주말이 되어 약속 장소에 나갔을 때 아들과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엄마, 여기 새로 생긴 카페예요. 엄마 생각나서 꼭 같이 오고 싶었어요.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따뜻하게 물들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서운함이 조용히 녹아내렸어요. 카페 창가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은 일 잘 돼? 네, 조금 힘들지만 재밌어요. 그래. 며느리도 잘 지내지? 네, 엄마 덕분에 많이 배워요. 짧은 대화 속에서도 마음이 오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말 한마디에 담긴 온기를 서로가 알 수 있을 만큼 우린 익숙해졌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드는 걸 보며 문득 생각했어요. 사랑은 꼭 가까이 있어야만 느껴지는 게 아니구나. 그들이 제 곁에 있지 않아도
그 행복이 제 마음을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서로 다른 자리에서 이어지는 사랑이었죠. 집에 도착하니 현관 앞에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저희가 고른 식물이에요. 늘 건강하세요. 손글씨로 적힌 쪽지 하나. 그 짧은 문장을 읽는 순간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사랑은 말보다 작은 배려 속에서 피어난다는 걸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제 아들의 아내이기 전에 또 한 사람의 딸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그리고 저는 그녀에게 무서운 시어머니가 아니라 조용히 곁에서 응원해주는 어른이 되고 싶어졌습니다.